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59강은 거세된 천재 신학자, 철학자와 사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요속 공주와 기생 두향, 원효대사와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서양 쪽으로 가서 서양 중세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이야기인데 이제 거세됐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나는 장면이고요.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이야기 개요를 말씀드리고 아벨라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명강의로 유명했습니다. 스타 강사. 그래서 교회 파문을 받아서 이렇게 거리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가로수 위에서 강의를 하고 그것마저 금지되자 생강, 나룻배 위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는 중세 최대의 스캔들로 오늘날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아벨라를 만난 엘로이즈, 엘로이즈란 말은 성스러운 나무라는 뜻인데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사랑의 불꽃을 태우고 임신하고 거세를 당함으로써 파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의 행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1300년 중세 유럽에서 프랑스죠. 프랑스 파리. 예, 여기에서 이제 아벨라르라고 하는 수도사와 엘로이즈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만나는 장면. 아벨라르는 이제 그 아버지가 노틀담 대성당 유명하죠. 화재 사건도 나고 여기 이제 수사 신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아벨라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보편 논쟁에 있어서 유명론과 실제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자 개념이 중요하냐 아니면 개별적인 홍길동, 박말동 같은 개별자가 중요하냐 이런 논쟁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자로서도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아벨라르가 가정교사의 제자이자 훗날 카톨릭교회 그 수녀 원장도 되는 엘로이즈를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묻힌 공동묘지 그리고 나란히 석관이 누워있는 장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아벨라르라고 하는 인물이 알아보면은 라틴어로는 아벨라르 두스라고 해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젊었을 적에 아벨라르는 아주 용기 있고 탁월한 청년으로서 파리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생들은 아침부터 줄을 섰고 5천 명의 파리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이 셌다고 하는데요. 학생 때 논리학과 신학에 능통해서 파리 그 교사들과 논쟁을 벌여서 공개적으로 굴복시킨 이 아빌라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림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고대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세상에 내려왔다. 이 정도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20살에 이미 스승을 능가하는 명성을 얻자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아빌라르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 개인의식을 중시하는 그 위험한 사상가로 오해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강의하는 아벨라르 두스라고 해서 프랑스와 플라맹 학자가 그린 그리고 현재 파리 소르본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벨라르 두스고요. 젊은 아벨라르는 급진적이고 타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른 강의를 고집했는데 오만한 행동으로 해서 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2살 때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이단 신문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눈밖에 난 아빌라르는 파리 대학에서 강의가 금지되자 거리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길을 가득 메웁니다. 그렇게 되자 당국에서는 파리 거리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고, 그러자 아빌라르는 이제 가로수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몰려들어서 가로수를 에워싸서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교회 당국에서는 모든 파리의 가로수 위에서의 강의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아벨라르는 세느강, 그 유명한 파리 시내를 흐르는 이 센강, 에펠탑이 있고 루브르 박물관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센강에 나룻배를 태우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자 강둑에서 학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네 번이나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능욕한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후에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벨라르 자신은 화형을 면했지만 나중에 그를 추종한 학자들이나 제자들은 모두 화형, 불에 의해서 죽거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아벨라를 만나게 되는 이제 엘로이제 드디어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아벨라르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의 명성은 오히려 널리 퍼져나갔는데 1118년에 노틀담 성당의 참사 회원이었던 필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는 귀족은 아니었지만 이제 성당으로부터 급료를 받던 사제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당대 1급의 철학자 아벨라르에게 자기의 총명한 조카 엘로이즈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엘로이즈가 이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 집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아벨라르도 이제 이 펠베르의 집에서 하숙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엘로이즈라고 하는 인물이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 천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밀레니엄의 변형 사인, 모범 사인을 선정했는데 첫째가 이제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의 주인공이죠. 자기 영혼을 걸어서 세상의 지혜를 알고자 했던 파우스트고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소설가 제인 오스틴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이 엘로이즈를 중세의 가장 총명한 여성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엘로이즈는 메릴린 먼로의 몸에 퀴리 부인의 뇌를 장착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가 명석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엘로이즈는 젊고 탁월한 지성의 아벨라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아벨라르는 38세였고 엘로이즈는 17세.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해물을 들자면 이렇게 큰 나이 차이도 있었겠지만 수도자와 평신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관습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로부터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배웠고 이때 배운 의학 지식은 나중에 수녀 원장이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그림은 아벨라르와 그의 제자 엘로이즈입니다. 엘로이즈는 성스러운 나무라는 뜻인데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던 당시 유럽에서 이 여성은 라틴어와 그리스, 히브리어에 능통한 아주 천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 때는 여자의 몸에 남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재색을 겸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수도 원장이 되자 수도 원장이자 저술가 겸 유명한 학자가 되는데요.
엘로이즈는 프랑스 여성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서간, 편지문은 교양 소설 작가들의 소재가 됐고, 다만 엘로이즈의 부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사랑의 불꽃인데요.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유혹하고 때로는 강압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벨라르가 한 편지에서 엘로이즈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교육이란 구실하에 우리는 완전히 사랑에 몰두했었네.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철학 공부보다는 사랑의 이야기가 더 많았고 학문의 설명보다는 입맞춤이 더 빈번했으며 내 손은 나의 책보다 더 자주 그녀의 가슴으로 갔었네. 사랑은 두 사람의 눈을 교과서의 문자위를 더듬게 하지 않고 서로의 눈망울 속에 머물게 했네. 둘이서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나갔지만 그녀의 삼촌은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임신과 파탄인데요. 어느 날 엘로이즈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벨라르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아벨라르는 자신의 고향으로 엘로이즈를 데려가서 출산하게 하는데요. 브리타니아에서 아들 아스트롤라베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사건을 알게 된 숙부 펠베르는 분노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분노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길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서 학문의 길이 막히고 교회 교사로서의 명성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한 두 사람은 어린 아들을 아벨라르의 누이에게 맡기고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오제의 그 펠베르 삼촌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아벨라르의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 결혼식을 열리는데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삼촌은 분노하면서 엘로이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수녀원에 들어가서 의지하게 한 다음에 화해할 목적으로 필베르를 만나는데 필베르는 아벨라르가 엘로이즈를 버리기 위해서 수녀원에 집어넣었다고 오해를 해서 악당 네 사람을 매수해서 그가 잠든 사이에 거세를 하고 맙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파리 여성들은 마치 자기 남편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펠베르가 자기 조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거 아닌가? 그래서 펠베르가 엘로이즈의 친아버지 아닌가? 혹은 엘로이즈를 조카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사랑했지 않은가? 이런 그 궁금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로를 보면 아벨라르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팔에 있는 생드니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고 엘로이즈는 아르장테이에 있는 이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또 두 수도원을 거치는 동안에 수도사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 후에 53세부터 62세까지 파리에서 이렇게 교사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가 아벨라르의 생애 절정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르장테유라고 말하자면은 그 발다 주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엘로이즈의 수녀원이 해산이 되게 이르자 아벨라르는 자기가 설립하도록 허락받은 파라클레 수도원터, 이 프랑스 트루에 있는 장소인데요. 이 터를 엘로이즈와 그녀가 이끄는 수녀들에게 기증을 합니다. 엘로이즈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터전을 갖고서 나중에 이제 대수녀 원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년대 중세 유럽에서 프랑스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사랑 이야기인데 아벨라르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정도로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금지되자 가로수 위에서나 세르 강에서까지 강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의 주인공이고, 엘로이즈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밀레니엄의 모범 전형 네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고, 중세의 가장 총명한 녀석이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로이즈는 재색을 겸비하고 여자 몸에 남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나 임신을 함으로써 마침내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 삼촌, 엘로이즈 삼촌에 의해서 아벨라르는 거세를 당하고 이후에 아벨라르는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고 엘로이즈는 수녀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세 최대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사람이 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아벨라르가 먼저 죽고 나중에 이제 엘로이즈가 죽어서 두 사람이 합장이 되는 장면까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 참고한 참고 문헌은 저의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이 책과 또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이 책, 그리고 저의 철학 스캔들 이러한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